문제 7번 체포 구속 적부심 옳지 않은 거. 약간 이건 좀 객관식 스타일 문제죠. 청구를 받은 법원이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방을 명하여야 하고 검사는 항고하지 못합니다. 예. 법원하고 검찰청하고 법원이 이렇게 우위에 있죠. 우위에 있어서 보통 이제 법원이 결정하면 검사가 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이렇게 규정되어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은 검사가 항고하지 못합니다. 2번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관여하지 못하고요. 법관 외에는 판사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관여하지 못하는데 그 법관 외에는 이걸 뭐 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예외적으로 관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조문 형사소송법 조문 문제고요. 마찬가지다라고 해도 틀렸고 긴급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 청구권자 해당하고요. 뭐 당연히 뭐 긴급 체포된 사람은 뭐 이걸 뭐 예외로 저기 할 게 없고 보증금 납입 조건부 보증금이 납입된 후에 피의자가 석방할 수 있다. 피고인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좀 옳지 않은 거 전형적인 객관식형 문제고요. 뭐 읽어보면은 일단 피고인에 대하여 이거 요지 구속이고 변호인선이 미란다 원칙 고지하는 건 이거는 체포할 때 경찰이나 형사들이 체포할 때 하는 거고 뭐 법원이 구속하는 거는 법정 구속밖에 없지 않나요? 뭐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일 텐데 뭐 구속 사유가 있으면 구속하는 거고 지금 이 앞에 내용들은 지금 요지 이런 거 하는 거는 그 영화에서 많이 보는 미란다 원칙 고지하는 거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뭐 때문에 지금 당신을 체포하는 거고 뭐 지금부터 당신이 하는 말은 불리한 당신에게 뭐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그런 거 알려주는 것들 이거 체포했을 때 얘기고요. 나머지들은 뭐 상식선에서 그냥 다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 규칙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부 업무 처리 지침에 다 있는 내용들일 거예요. 피고인의 성명을 특정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인상, 체격, 기타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성명을 모르면은. 자,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고, 예, 그 지역, 그 현재지 그 관할에다가 촉탁할 수 있죠, 법원끼리. 그쪽 동네 일이니까 거기서 좀 처리하라고. 파기 판결의 구속력. 이건 뭐 2차에서도 쓸 일이 있기도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법원 사법 체계가 이제 3심제로 되어 있으니까 1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 1심은 지방법원 합의부도 있고요.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 이렇게 이제 그 항소와 상고의 그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해서 파기되면 이제 다시 원심 법원으로 돌아오죠. 3심에서 파기되면 2심으로 돌아오고 이제 그런 그랬을 때 이제 그 효력이 어떻게 미치냐. 이제 뭐 2번 보면은 당연히 다툴 수 없고 상고심에서 이렇게 판단되어 왔으면 그거랑 배치되게 할 수 없죠. 환송받은 법원도 배치된 판단할 수 없고 당연한 내용이고 상고법의 기소적 변동이 생길 때에는 사실관계 변동이 생기면은 그때는 미치지 않죠. 새로운 사유가 생겼으니까 그거를 반영해서 유죄를 때리든지 무죄를 때리든지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게 답이 3번인데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기속되고 맞죠. 판단한 판결에 대해 다시 상고를 한 경우에 그 상고 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은 앞서 파기 이유로 한 판단이 기속되지 않는다. 상고법원도 자기가 파기해가지고 항소심으로 내려갔다가 항소심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 그, 그 파기 환송하기 전에 상고심에서 했던 그러니까 대법원이죠. 결국 상고법원은 대법원 자기가 해놓고선 자기도 거기에 구속돼야 되는 거냐? 구속돼야죠. 자기도 기속되는데 다만 여기 뒤에 이제 더 내용이 있긴 한데 이제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 이렇게 대법관 14명이 다 모여서 그 전원합의체로 변경을 해야 될 사유가 있을 때는 그때는 기속되지 않죠. 그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상고법원도 기속된다라고 판시했어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거. 자, 위수증 옳지 않은 거 이거 매우 중요한 주제고 객관식은 물론이거니와 2차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다 판례 줄줄줄 써야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건 다 풀어볼게요. 1번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 시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 안 했다. 무조건 적법 절차 위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뭐 하고 있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쭉쭉쭉쭉쭉 판례 써야 되는 공통 멘트죠. 공통 멘트. 어느 문제가 나와도 그 문제 그 답안지 처음부터 딱 쓰고 시작하면 되는 그런 관용어구 같은 적이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위수증 308조의 2 맞나? 308조 310조 거기 부분에 나와 있죠. 형사소송법.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 없어요. 진술 거부권 고지 안 했다. 무조건 증거능력 없어요. 1번 맞고.
2번 적법한 공개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금지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이루어진 증인의 증거는 변호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증거 능력이 없다. 이게 틀렸는데 이게 좀 속기가 쉬운 게 그러면 변호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면 증거 능력이 있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죠. 변호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이 돼도 증거 능력이 없어요. 왜냐면은 헌법에서 재판은 공개하라고 원칙으로 그 재판의 심리와 결정은 공개하여야 한다. 헌법 109조, 108조, 109조 거기에 헌법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 금지가 사유가 없음에도 사유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이렇게 진행했다? 변호인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재판 공개 원칙에 헌법에서 규정한 원칙에 어긋났기 때문에 3, 4번은 맞다는 얘기인데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 측정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이렇게 해서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했으니까 이거 판례 있죠 그냥. 이렇게. 4번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동안에 이거 그 판례죠. 그 변호인 변호사 내가 지금 선임한 변호사 오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달라 경찰서에서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뭐 경찰서든 검사니까 검찰청 검사실이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둘 다 해당돼요. 변호인이 오고 있다고 했는데 그걸 기다려줘야죠. 그거를 기다려줬다가 변호인이 참석하면 이걸 이제 신문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안 기다린 건지 못 기다린 건지 오고 있다고 했는데도 검사가 그냥 이제 신문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피신조서 땄겠죠. 예. 그때 증거 능력 없습니다. 11번 송달영수인 전형적인 객관식용 문제죠. 그냥 답은 2번에서 2번이 틀린 거고 나머지 1, 3, 4는 옳다는 거니까 그냥 한번 쭉 읽어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12번 고소고발 옳지 않은 거. 고소고발은 뭐 형사소송법에 뭐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하기도 그냥 이건 객관식에서 당연히 중요하고 2차에서도 당연히 중요한 이거 다 풀어볼게요. 피해자가 반의사 불벌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 친고죄랑 달리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에는 1인에 대하여 처벌을 철회해도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 효력이 있죠. 다른 공범죄에 대하여 처벌 희망 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같이 따라가지 않는다. 그 의사를 철회한 그놈은 철회해줬으니까 걔는 벗어날 수 있어도 나머지 공범은 처벌됩니다. 친고죄랑은 달라요. 친고죄였으면 한 명한테만 저기 해도 나머지한테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다 벗어날 수 있죠. 2번 폭행죄의 피해자가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하면은 공소 제기할 수 없죠. 네. 폭행죄는 친고죄니까 미성년자여도 의사표시할 수 있어요. 네. 그 형사소송법에서의 그 의사능력, 행위능력 이런 거는 민법하고 달리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고소도 미성년자가 할 수 있고요. 그 고소의 사회적 의미를 알 수 있는 정도면은 미성년자라고 해도 중딩 고딩이어도 자기한테 무슨 피해를 했다, 뭐 성적인 침해를 당할 수도 있고 폭행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3번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직고발 사건 고발이 있어야 소출을 할 수가 있죠. 다만 고발이 없어도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 2차에서 나오는 판례고 여기서는 이제 고발을 하였다면 이건 이제 조금 다른 같은 사안에서 이제 문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여러 개 중에 일부만 고발을 했으면은 그 나머지 그 회사 법인들에 대해서 나머지 위반한 그 회사나 법인들에 대해서는 뭐 개인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고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는데 12번이 3번인데 12번에 3번 고발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고발을 한 저기에 대해서만 고발의 효력이 미치고 이거는 반드시 그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이 있어야 돼. 이게 무슨 법률이었지? 공정거래에 관한 그 저긴데 그리고 3번이 틀렸고 4번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친고죄로 해서 했으면은 친고죄로의 저기니까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는 직권조사 사항이죠. 조사 심리하는데 뭐 당연한 내용. 그래서 답이 3번이었습니다.